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2020년 힘들었던 한 해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고난의 시간이 안 갈 것 같던 시간이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은 2020년이 마무리되고 2021년을 맞이하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제가 이 여러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해외 생활하면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 그분들을 가지고 주제를 삼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베트남에서 살아가면서 이 생활비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 이 베트남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한배 가족으로서 가정 생활을 하지만, 이제 제 기준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현재 다낭이나 나트랑에 버티고 있는 이 혼자 사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제가 이 대충 뽑아봤습니다. 지금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자가주택이 아니잖아요. 자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매월 집세가 들어가야 돼요. 예전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그래도 이 한국 분들이 혼자 살아도 원룸이 됐든 투룸이 됐든 이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올해 이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그 아파트 생활하는 분들이 지금은 아파트 생활이 아니라 아파트먼트, 이 아파트먼트라고 해서 스튜디오룸이라고 있어요. 이 원룸으로 된 스튜디오룸이 일반 아파트보다 금액이 절반 정도 저렴하다 보니까 예전에 아파트 생활하던 분들도 지금은 이 스튜디오룸, 이 원룸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집세가 약 250불 정도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싼 곳도 있고 조금 더 비싼 곳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250불 그 스튜디오 룸에는 풀 퍼니처가 포함이에요. 침대라든가 작은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주방, 그리고 에어컨, 이 전기 온수기, 그리고 주방 전자레인지라든가 식기 등등 해가지고 이 몸만 들어갈 수 있게. 근데 말이 몸만 들어가는 거지, 그래도 하다못해 양념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사다 보면은 조금 더 이 돈은 투자가 되겠죠. 그런 곳에 생활하는 비용이 약 250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혼자 사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2끼는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 겸 점심 한 끼 드시고, 그 다음 점심 겸 저녁 또 그렇게 2끼를 드신다고 계산을 했을 때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물론 현지 쌀국수도 먹을 수 있고, 또 이 껌순이라고 하는 거, 보네라고 하는 거, 그런 음식도 드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한국의 김치찌개라든가 된장찌개에 밑반찬 한 2개 정도 만드는 거 계산을 하면은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하루에 평균 10,000원 꼴은 들어갑니다. 혼자 드셔도. 하루에 2끼니까. 자, 그리고 식비로 약 250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저희가 평균 잡은 것이 그뿐이 아니죠. 이제 이 혼자 살게 되면은 또 공과금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도 아시다시피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인터넷 비용 등등 해가지고 한 달에 최소 50불 정도는 나옵니다. 아무리 적게 쓴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담배도 한 대 펴야 돼. 담배도 한 대 펴야 되고, 그리고 이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유류세가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혼자 사는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토바이 이용입니다. 이 오토바이 이용을 했을 때 한 달 유류세 해가지고 기름하고 담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약 100불 정도 그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문화생활, 취미생활 없이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만 약 650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650불이면 얼마예요? 한국 돈 약 8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헬스클럽을 다닌다, 골프 연습장을 다닌다, 테니스 클럽을 다닌다, 그러면은 금액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기본 식비는 이 일반적인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어 먹거나 도시락 시켜 먹는 정도 식비지, 밖에 나가서 지인분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같이 갈비 먹고 해산물 먹고 그런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아주 순수하게 한 달 버틸 수 있는 돈이 한국 돈 8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코 만만치가 않죠. 물론 벌이가 있을 때, 이 일할 일거리가 있을 때 한 달에 80만 원 지출은 크지만 그렇다고 힘들 정도는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해외 생활하는 분들이 특히 이 다낭이나 나트랑 같은 경우는 지금 2월서부터 수입이라는 게 전무합니다. 대체적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최소 지출하는 게 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근래 한두 달 전서부터 80만 원이었고, 그전에는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럼 뭐냐? 이것도 코비드-19도 예전에 사스라든가 신종 인플루엔자처럼 두세 달 뒤면 안정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 발병하고 나서 한 3개월, 4개월은 그 이상을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요. 왜? 수입이 없이 매월 지출되는 돈만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이 다낭 같은 경우 비자 대행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은 현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여권에 이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라고 하는 건 아실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통 3개월 단위로 이 비자를 받는데, 지금 이 비자 업체마다 요금은 틀려요.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3개월 기준에 350불이 좀 저렴한 편이고요. 500불, 700불까지도 올라가요. 물론 그 700불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 그분이 비자가 안 나온다든가 어렵다든가 조금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요금이 올라가는 거고, 일반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균이 350불이에요. 그러면은 비자비도 한 달에 100불이 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 비용이 이 100만 원 정도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거리가 있고 수입이 있을 때는 그 100만 원이란 돈을 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일거리가 없고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100만 원이란 돈을 지출해야 되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비자는 받아야 돼요. 나중에 비자가 연체됐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데, 중요한 건 이 여권을 비자 대행 업체에게 맡기고서 비자를 받아 주십시오 하고, 돈이 없어서 그 여권을 못 찾아가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약 80명에서 1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외 생활하는 분들이 최소 금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익은 없고 일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버티느냐? 그거는 지금까지는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찬스, 친인척 찬스, 아는 지인분들 찬스를 이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집세가 밀리고 비자피가 밀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외 생활 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까망아지가 봤을 때
2021년 구정 이후로는 지금보다는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분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서 화이팅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더 나은 이 생활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까마귀와 함께 한 방송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이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